미국의 강한 긴축 정책에 전 세계적으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이 13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1,440원을 돌파하는 등 달러와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환율 상단이 1,500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환율이 폭주기관차처럼 이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미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에게 통화 스와프 제안을 하더라도 미국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지만 통화 스와프에 관해서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미국이 한미 통화 스와프 제안을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일본과는 상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국 차별은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미국과 상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며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국의 상황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자국 통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통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미국 때문에 시장 심리는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국은 굳이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가치가 20년 새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가 독야청청 상승하면서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에 씨름하며 통화 가치도 낮아진 다른 주요국들은 가진 수단을 동원해 자국 통화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죠. 현재 각국 중앙은행은 외환 개입, 금리 인상 등을 통해 달러 대비 자국 통화 가치를 끌어올리기에 분주한데요. 한때 수출 경쟁력을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끌어내리던 환율 전쟁이 이제는 자국 통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정반대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와 비교해보면 외환 시장에 대한 입장이 눈에 띄게 변했는데요. 무역 전쟁의 선봉에 섰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위해 달러 약세를 이야기하던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죠. 이는 코로나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미국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악화로 돈을 풀었다가 40년 새 최고치 수준으로 치솟은 인플레이션에 직면했기 때문에 달러 강세 현상이 반가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달러가 강세가 되면 미국은 자국 소비자의 소비력을 키우고 글로벌 원자재 가격을 낮춰 인플레이션 압박을 제어할 수 있는데요. 미국이 달러 강세를 반기며 경기 과열을 막고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매파적 통화 정책을 밀어붙이자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를 직접 방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현재 미국의 달러 원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올라가며 미국 달러는 강달러도 아닌 킹달러로 불리는 수준까지 왔는데요. 날로 심화하는 킹달러 현상의 환율은 계속해서 치솟고 있고 곧 있으면 1,500원대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압박감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안한 시장 심리로 인해 현재 일각에선 한미 통화 스와프가 시급하다. 믿을 건 한미 통화 스와프 뿐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말 종료된 한미 통화 스와프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외환 시장과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체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교수도 지금은 경기 부양보다 외환 시장 안정과 자본 유출을 막는 게 급선무로 그렇지 않으면 외환 위기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며 통화 스와프를 통해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죠. 실제로 원화 가치는 올해 들어서 예전보다 낮아졌고 그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나 물가 상승 등의 경제적인 여러 측면에서 극단적인 위험을 생각한다면 통화 스와프 체결은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통화 스와프 이야기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는데 미국은 현재 통화 스와프를 굳이 맺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한국과의 통화 스와프에 나서려면 관례상 다른 주요 신흥국들과도 동시에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야 하는데 이 경우 달러화가 글로벌 시장에 풀리는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미국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를 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 등 긴축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한국을 위해 긴축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통화 스와프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이익에 해가 되는 정책을 펼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저 미국만 잘 살면 된다는 심보이죠. 그런데 미국은 일본과는 상시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차별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맹이라는 관계에 의리의 한국은 누구보다 충실한데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미국에게 동맹이란 것은 그저 말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더라도 마냥 이 상황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현재 상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는 일본의 엔화 가치가 폭락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은 이 때문에 현재 국민들이 가난을 겪고 있고 일본의 산업은 약해진 상태입니다. 다른 화폐들도 가치가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일본의 엔화 하락은 유난히 더 두드러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가 무조건 해결 방안이 되진 않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지금 한국에게 통화 스와프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또한 한미 통화 스와프 이야기에 대해 조건이 맞지 않는데 체결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없이 위기를 해결하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전제 조건이 맞을 때 체결하는 것은 괜찮지만 조건이 맞지 않는데 마치 우리나라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스와프를 달라고 하면 오히려 저자세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기 때문에 스와프를 받으면 좋긴 하지만 굳이 미국이 한국을 깔보는 상황에 우리가 통화 스와프를 하기 위해 저자세로 나가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지금의 상황에 대해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에는 우리나라 환율이 주요 통화국을 이탈해 급등했는데 이번에는 주요국 통화와 약세 현상이 거의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이지만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 수장들은 지금은 한미 통화 스와프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미 통화 스와프가 만능 열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은 오히려 국가의 대외 신인도가 크게 하락할 수 있어 한국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한편 우려와는 달리 원화의 실질 가치는 과거 위기 때만큼 저평가되지 않았는데요. 일본과 유럽 등의 실질 실효환율이 이전보다 크게 밑돌고 있는 점과 비교해봤을 때 원화는 대체로 선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금융시장 관계자들도 한국의 달러 유동성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한미 통화 스와프는 시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각종 달러 수급 개선책을 내놓으며 방어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외환 당국은 최근 국민연금과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조선사 선물원 매도 지원 방안 등 180억 달러 규모의 정책을 발표하며 최적의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이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특히 일본은 미국 덕분에 당분간 계속해서 힘든 시기를 보낼 것 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